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하몽입니다. 시즌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조용히 찾아와 서서히 병들게 죽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제게 아주 의미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당뇨를 고쳐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2년 6개월 만에 완치를 했고 그 후 건강히 10년을 잘 사시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당뇨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내에 당이 너무 많아져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어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포도당으로 변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들어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 넣어줍니다. 인슐린은 우편 배달부 같아서 포도당을 각 세포에 배달해 줍니다. 포도당을 만드는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몸속에 당이 많아지면 세포는 자신이 살려고 인슐린이 배달해온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배달해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혈관 속에 마치 꿀처럼 끈적한 당이 쌓여 질병이 됩니다. 당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몸속에서 소비되지 않고 쌓이면 병이 되고 맙니다. 즉, 당뇨란 잘 먹기만 하고 신체 활동이 적어 생기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의 정상 수치는 공복에 100 미만,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미만인데 공복에 126 이상이고 식후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 진단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최근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18에 따르면 당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인지 알고 있는 인지율은 62.6%에 그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만이 자신이 당뇨병인 줄 알고 나머지 4명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뇨 치료를 받는 사람도 50.7%로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문제는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당뇨병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말이 어눌하고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져오면 뇌경색,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파서 오면 협심증,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 오면 망막합병증,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와보면 신장합병증이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훨씬 이전부터 당뇨병이 생긴 것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아 합병증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이 다음, 다뇨, 다식이라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당뇨가 아주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혈당이 어느 정도 높으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가 무서운 것은 당뇨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관에 당이 쌓이면 플라그, 즉 혈전을 만들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뇌에서 뇌경색, 눈에서 망막병증, 심장에서 심근경색, 신장에서 심부전증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혈전들이 머리로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반대쪽의 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명 중풍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작은 혈전이 막히면 혈전 용해제로 녹이거나 재활운동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크게 막혀 뇌가 많이 손상된다면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겨 남은 생을 다른 사람에 의해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눈으로 가면 망막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당뇨를 5년 앓으면 25%, 15년이 되면 무려 75%까지 이르러 대부분이 결국에는 실명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서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을 막으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됩니다. 작은 혈관을 막으면 협심증, 큰 가지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신장으로 가서 사구체를 막으면 신부전증이 됩니다. 사구체는 옛날 어른들이 고운 가루를 걸러내던 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에 끈적한 당이 걸리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고장나서 신부전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발로 내려가 모세혈관을 막으면 발이 썩어 들어가 결국은 발을 절단해야 하는 당뇨발이 됩니다. 당뇨발은 당뇨 환자 4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간으로 가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면역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방간이 지속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혈전이 생식기로 가면 발기부전이 됩니다. 생식기 혈관인 해면체는 다른 혈관들에 비해 아주 작기 때문에 일찍 막히게 되는데요. 해면체 혈관이 막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발기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이유 없이 발기가 안 되신다면 당뇨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당뇨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하고 이미 당뇨병에 걸렸거나 아직은 당뇨병이 아닌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때요? 당뇨 정말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주로 어린아이와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며 치료는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하루 4회가량 투여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말라가다가 뼈만 앙상이 남은 채 사망하는 병인데 지금은 안전한 인슐린이 개발되어 잘만 관리하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췌장이 지쳐 제대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걸린 제2형 당뇨는 아직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5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과 체중 감소, 운동 등으로 얼마든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는 왜 걸리는 걸까요?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모 한 명이 당뇨병이면 자녀에게 생길 확률은 15%, 양친이 모두 당뇨병이면 30%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의학에서는 건강과 질병의 70에서 80% 이상을 유전으로 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허약체질이든 건강체질이든 부모님에게 물려받습니다. 체질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음식도 부모님과 함께하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도 부모님을 보며 닮아가기 때문에 사실 내 건강에서 부모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몸은 지나치게 편하게 되었고 먹을거리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잘 먹는 것에 비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즌 1에서도 후속 유전학에 대해 말했듯이 비록 가족력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병장수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있으면 장수한다는 말로 내게 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챙기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이 없어 건강하다고 자부하다가 한 방에 쓰러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이기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